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태권도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여러 부분이 사실의 문제도 아니고 역사적인 논쟁도 더욱 아니고 단지 사람들의 생각의 앞뒤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권도 역사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을 한번 검토해 보죠. 무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그 트렌드가 변화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태권도 역사 논쟁에서 하는 것은 논리적인 선후관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무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변화한다, 이런 생각에서 어떤 것이 따라 나오냐 하면 이 무술은 태권도야, 저 무술은 가라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따라 나옵니다. 왜?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변한다면서요. 오늘 이 무술이 다른 것과 상호작용해서 내일 또 다른 무술이 되는데 도대체 어떤 무술의 역사를 어떻게 따지겠다는 겁니까? 할 수가 없겠죠? 이건 무술의 역사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물방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방울이 강물에 하나 떨어지고 나면 우리는 좀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물방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물방울과 섞여서 그냥 다른 것이 되어 버리니까요. 하나의 물방울이 끊임없이 다른 것과 상호작용해서 트렌드가 변하는 것, 그런 예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태권도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역사를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태권도 역사 논쟁에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도서관에 지나가다가 무술사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또 무의미한 책을 하나 써놨군. 무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는 것인데 그 역사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따지겠다는 말이야. 나는 저 근본적인 노력 자체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생각해. 끝.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에 기본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역사 논쟁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렸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말해서 이것을 수행적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수행적 모순이란 뭐냐면 말과 행동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 한국말로 말하면 안 돼 라고 한국말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말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그 말하는 행동하고 그 말의 내용하고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수행적 모순이라고. 자, 그러면 역사 논쟁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권도와 가라데, 태견, 유도 등에 대해서 각각의 무술의 정체성을 의미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각 무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의 기준은 각 무예의 기법적 특징입니다. 각 무예의 기법적 특징. 태권도가 싸우는 방식은 이런 스타일이고 가라데가 싸우는 방식은 저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그러면 두 무예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서로 같다? 그러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태권도와 태견의 기법적 특징이 매우 닮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실제로 태권도와 태견을 수련해보면 경험적으로 매우 닮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태견 배우러 갔을 때 제일 처음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태권도를 제법 했다고 했더니 그래요? 그럼 태견도 금방 배우겠네요? 태견하고 태권도는 사실 같거든요. 태견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1990년에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봐도 거의 같더라고요. 둘째는 대표적인 가라데 유입론자들이 태권도와 태견이 같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가라데 유입론자들이 누굽니까?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온 무술이라는 입장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태권도와 태권은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양진방 교수가 쓴 논문을 봅시다. 제목은 해방 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 42쪽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수나 근대 태권도의 기본 성격을 부정해버리고 변화한 경기 태권은 오히려 전통 무술인 태권에 훨씬 가까이 가 있다. 이런 태권을 모방하거나 수용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동질성은 우연한 일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람으로서 대한태권협회를 만든 이용복 회장도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시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무예 태권이라는 책을 보면 112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 경기를 관찰해보면 태권과 유사한 동작과 기술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오늘날 태권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태권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이다. 등등. 두 사람 모두 태권도의 뿌리가 공수도 혹은 가라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태권도의 뿌리가 가라데라는 것은 그분들이 쓴 색안경이고, 그런 색안경을 쓴 입장에서조차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의 일부는 뭐냐면 어쨌든 경기화된 태권도는 태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자주 제기되더라고요. 둘째, 기법적 특징으로 무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반론. 글쎄요, 이 생각이 옳다면 무예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그 무예의 국적? 그 무예의 이름? 그 무예를 하는 사람들의 국적? 그 무예 단체의 국적? 도복의 모양새? 다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어느 걸 갖다 대도 태권도는 가라데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나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갑돌이와 울순이가 격투를 하는데 갑돌이가 태권도복을 입었지만 업어치기와 조르기를 해서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태권도복 입고 있어서 갑돌이가 태권도를 할 줄 알았더니 유도를 하네?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우리가 무예를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상식입니다. 처음에 가라데 유입론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근본적 상식 때문이었어요. 태권도라고 해서 도복도 다르고 협회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데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품새를 하더라. 그 품새가 가라데 품새하고 똑같더라. 그리고 품새가 곧 그 무술의 기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온 게 맞잖아. 이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가라데 유입론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 무예의 기법적 특징이 무예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가라데 유입론은 처음부터 설득력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지만 가라데 유입론은 무예의 기법적 특징이 그 무예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근본적인 생각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에 모순이 있죠. 지금 태권도는 가라데가 아니라 태권과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들이 사소하게 자주 제기되더라고요. 하나는 옛날에는 태권도가 가라데와 더 닮았다. 다른 하나는 태권도와 태권이 별로 안 닮았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옛날에는 태권도와 가라데가 더 닮았잖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래? 그럼 과거에는 태권도가 가라데의 아류였지만 달라진 지금은 그럼 태권도는 태권의 전통을 이어받은 전통무예겠네? 그렇다면 반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예전에 가라데 아류였으면 지금 아무리 변해도 가라데 아류지 이게 변하냐?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불합리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가라데가 유입되기 전에 한국 전통무예는 가라데가 유입되어서 아무리 가라데와 닮게 되어도 여전히 한국의 전통무예지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 되겠죠. 스스로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둘째 반론, 다음과 같은 반론도 중요해요. 옛날에는 태권도가 가라데와 더 닮았는지 따져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1945년 광복 직후부터 태권도인들은 자신들이 당수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태권적인 발차기들을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어요. 민속이 전성되는 경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렇게 반론하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택견 발차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수도 수련한다고 생각하면서 했으면 당수도 수련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반론하신다면 스스로 태권도가 전통무예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태권도인들이 태권도가 전통무예라고 생각하면서 수련하고 있거든요. 수련해왔고, 그러니까 반론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전통무예라고 생각하면서 태권도 수련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중국 무술이나 일본 무술이나 다른 무술을 수련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통무예를 수련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태권도는 전통무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역시? 자, 다음 반론을 봅시다. 아까 말했던 두 번째 반론, 태권도와 택견이 별로 닮지 않았는데 뭐 이런 반론이었죠. 글쎄요, 이게 가라데 유입론을 가장 강력하게 개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조차도 태권도가 택견과 닮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런 반론이 지금 어떻게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지적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셋째, 택견을 해보면 기법과 원리에서 택견과 태권도의 발차기는 차이가 제법 난다, 뭐 이런 반론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대한택견협회를 만든 사람이 뭐 그게 공신력이 얼마나 있든 간에 어쨌든 택견, 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택견협회 아니겠습니까? 택견협회를 만든 사람이 태권도는 택견과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택견을 배운 뭐 보통 사람이 그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음과 같은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택견과 태권도가 발차기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택견을 수련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이 좀 더 중요한데, 그래요, 택견과 태권도의 발차기가 좀 다르다고 합시다. 뭐 그게 얼마만큼 다르든지 다르다고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 태권도인들이 하던 품새는 원래 가라데 품새와 달랐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면 주춤서기와 앞굽이, 뒷굽이, 양손날, 몸통 맞기 모두 달랐어요. 가라데 유입론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태극 품새 봐라, 팔개 품새 봐라, 가라데 품새 짜집기 한 거잖아. 자, 여기서 이 짜집기 해가지고 태권도 품새가 가라데 품새하고 달라진 것이 택견 발차기하고 태권도 발차기하고 차이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가라데 유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이 다 무시합니다. 왜? 대략적으로 비슷하거든요. 태권도 품새하고 가라데 품새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태권도와 택견의 발차기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매우 같습니다. 택견하고 태권도의 발차기가 차이가 난다고요? 택견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정도의 차이는 납니다. 물론 태권도 하는 사람들끼리의 발차기도 그렇게 미세한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택견에도 또 여러 파들이 있죠. 택견 전승회도 있고 대한택견협회도 있고 뭐 등등 각 파들마다 택견의 발차기의 차이가 또 상당히 있는데 그 차이가 택견과 태권도의 발차기 차이보다 크거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결코 더 작지 않아요. 이렇게 본다면 언어모로 생각을 해도 택견과 태권도의 발차기 기술 차이를 말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반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태권도 품새는 가라데 손괴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태권도의 발차기와 겨루기는 택견에서 온 것도 맞죠. 자, 그럼 이걸 다 같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일단 출발점은 태권도의 정체성에서 품새는 가라데에서, 발차기 겨루기는 택견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핏만 봐서도 태권도 정체성의 반은 가라데에서, 반은 택견에서 온 셈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상세히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태권도에서 품새와 겨루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누가 태권도가 어떤 무예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다 이것저것 보여줄 수 없으면 우리는 뭘 보여줍니까? 발차기죠. 여기서 굳이
대도 안 하는 억지 안 부린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예, 발차기입니다. 이것은 품새와 겨루기 중에서 태권도의 정체성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발차기 중심의 겨루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권도 품새요? 태권도 도장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심사 볼 때 한두 번 하고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전에 쓸 수도 없는 거죠. 실제로 태권도 수련할 때 많이 하지도 않는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실제 사실, 그 수준에서의 사실이 그거죠.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가라데의 영향을 받은 그 품새가 사실 태권도 정체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혹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이물질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면 태권도 정체성에서 품새와 겨루기의 비중은 뭐 2대8? 뭐 좀 양보해도 3대7? 뭐 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태권도 정체성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발차기 중심의 겨루기이고, 이것이 태권에서 왔으니까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짧게 말한다면 태권도는 태권에서 온 무예라고 봐야 되겠죠. 다섯째 반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태권도에서는 품새의 비중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반박은 이렇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는 태권도에서 품새의 비중이 작았잖아요. 우리가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품새의 비중이 커진 이후의 태권도는 품새의 비중이 적던 태권도가 변해서 된 것이죠. 그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흔한 반론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섯째, 태권도식 발차기가 가라데나 다른 무술에 다 있던데 그게 어떻게 태권도의 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반론요. 이 점에서 태권도와 무술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낙후된 분야인가 하는 것이 좀 드러납니다. 태권도 및 무술 전문가들이 전문 지식을 제대로 구축해 놓지 않아서 각 무예의 역사나 양태가 변화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추적할 만큼의 자료가 없어요. 정리된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과거 무술의 모습을 쉽게 알 수가 없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아무거나 하나 보고 그게 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태권도 학자들이 나태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역사적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단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탓이 아닐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쉽게 보는 무술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섞이고 이 무술과 저 무술이 섞여서 완전 짬뽕이 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심스럽게 검토해 들어가면 또 역사적 진실을 제법 쉽게 알 수도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옛날 책들도 한번 찾아보고 옛날에 수련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도 좀 보고 여러 자료들을 대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 오키나와 가라데부터 시작을 해서 가라데에는 몸통 앞차기 밖에 원래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 무술에도 발차기가 원래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무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가 워낙 인기가 있고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무술도 같이 하면서 자기가 배운 기술을 섞어 넣고, 또 각 무술의 입장에서는 뭐 태권도 발차기가 섞여 들어오는데 그걸 자기 무술에 포함시켜도 별로 손해될 거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무술에 태권도식 발차기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그 모습에서 과거에도 그렇겠거니 하고 쉽게 단정하면 다 거짓말 됩니다. 일단 이 동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반론들이 나오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